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인수TV의 이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만든 유튜브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격려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용기가 마구마구 솟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핫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결정되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원내대표의 비중을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편성,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사령탑인데도요. 오늘 제 방송 보시면 약간 놀라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두 분 다 제가 조금씩은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도 모르지만 제가 정치권에 연을 맺은 지가 벌써 30여 년이나 되다 보니 많은 정치인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오며 가며 만나게 되잖아요. 숨겨진 비하들도 꽤 많이 알아요.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하는 분들 진짜 욕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정치인들은요, 90% 이상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래요. 봉사정신이나 애국심이 없으면 정치 아무나 못해요. 물론 개중에는 뇌물이나 스캔들,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나쁜 정치인들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좋은 정치인보다는 나쁜 정치인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언론이나 방송에서 일을 잘하거나 좋은 일 하는 그런 정치인은 거의 기사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기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이 그런 기사는 재미없다고 잘 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스크에서는 그런 기사를 잘 초용해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쓰게 된다고 그래요. 언론계에 일종의 악순환이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카메라 앞에서는 자주 고함치고 엇박지르고 싸우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방송 카메라가 없으면 식사도 자주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러거든요. 참, 서로 밥값 내리고 싸우기는 해요, 가끔. 이것도 싸우는 거구나. 소위 정치가 직업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 3D 업종, 혐오 직업 종사자들이에요. 정치인은요. 매일같이 휴일이 거의 없어요. 허구한 날 시간에 쫓겨서 사는 직업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직업이냐면요. 보통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감광이나 결혼식, 각종 조기 운동회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나 조기 축구회 등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새벽부터 인사를 가야 되거든요. 또 각종 행사장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얼굴도 안 비춘다고 욕하니까요. 주민들은 1년에 어쩌다 국회의원 한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시간만 나면 지역 주민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러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행사에 그렇게 쫓아다녀도
만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300여 명밖에 안 돼요. 또 6시나 7시에 시작하는 조찬 회의가 정당 당사나 의회에서 굉장히 많아요. 일과 시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해야죠. 상임위 소위, 상임위 전체 회의, 본회의, 각종 공청회 등등 회의의 연속이죠. 그게 대부분 밤에도 이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퇴근 시간이 보통 12시간 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수도권 의원은 지역구 활동과 의정 활동을 어느 정도 소화하지만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은 왔다 갔다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가끔씩 TV에서 보면 본회의 도중에도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계시죠?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거든요. 그런데도 정치를 왜 하냐고요? 그게 바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봉사정신이 넘치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적 자아 실현이나 성취감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또 정치를 하다 보면 특권도 누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특권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게 사실이에요. 또 정치가 아편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위 애국심과 봉사정신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렇구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갈게요. 여야 두 분의 원내사령탑이 정해지는 걸 보니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나 할까요? 노무현 퀴즈 대 박정희 퀴즈의 대결, 노동운동가 출신 대 판사 출신의 대결, 정치 험지 수도권 출신 대 깃발만 꽂으면 거의 당선되는 영남 지역 출신 등등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분이 여야 원내사령탑이 되었어요. 두 분의 공통점도 몇 가지 있죠. 두 분 다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제도권 내의 정치를 시작하고 현재는 4선, 5선, 다선인 점. 집권 여당과 발목 여당도 두 분 다 경험한 점. 또 4선일 때 현직 대통령 최측근이었다는 점 등이죠. 그런데요, 예전에 한솥밥을 먹다가 배지를 달거나 기관에 취직하면 주변 둘러볼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은 데가 이 바닥인데요. 김태년 의원은 늘 처음처럼 한결같아요. 인사나 악수도 늘 자기가 먼저 달려와서 하는 분이시죠. 키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늘 엉거주춤, 어정쩡한 자세로요. 매우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작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17대 총선에 처음 배지를 달았지만 2008년 18대에는 떨어졌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153석이고 열린우리당이 81석으로 폭망할 때죠. 그런데 그 후 김태년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민주당은 패배하고 한국당이 연거푸 이길 때가 아마 2007년 대선부터 2012년 말 대선까지 그 시기예요. 중간에 총선 두 번과
지방선거까지 5번 연속 민주당이 패하잖아요. 그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요. 이때가 자칭 타칭 친노가 패족이라고 불리던 시기예요. 386 그룹들이 뼈아픈 성찰을 하던 바로 그 시기죠. 민주당 측 사람들은 대부분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와신상담, 분골쇄신하던 시기였죠. 유시민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분은 한 방송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며 오죽하면 더 이상 깎을 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고 2014년 연초에 성찰과 혁신이라는 책을 출간해요. 이후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제1당이 되죠. 민주당이 당 혁신 방안으로 그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고요. 그가 제시한 정책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많은 부분 수용되었어요. 그리고 김태년 의원은 대선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김태년 의원이 저술한 성찰과 혁신 추천사에 이런 글이 있어요. 국회의원 김태년은 열정이 넘치는 정치인이다. 그 열정만큼이나 좋은 정치에 대한 철학도 확고하다. 이런 그의 사색에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찰과 혁신이다. 이기기 위한 대선평가, 승리하는 민주당을 위한 혁신, 그의 제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써주신 추천사 글이에요. 여기서 이번에 폭망한 보수 야당에 팁 하나 드려볼까요? 그 당시 민주당이 당 혁신 방안을 만들 때 영국 보수당을 찾아간 것은 신의 한 수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좌파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당 개혁 방안을 만든다 하면서 전통 우파 정당인 영국 보수당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중도에 있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등등을 연구하기 위해서죠. 이 대목에서는 이번에 폭망한 미래통합당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수우파 정당의 사람은 결코 될 일은 없겠지만 오늘은 미래통합당에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야겠어요. 빨리 퇴출시켜야지 아직도 110석이 나가고 그래요. 그런 정당이 무슨 협치가 되겠어요? 그런 정당은 협치 안 되는 당이에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발목정당, 발목당이잖아요. 발목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수와 진보는 양립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누군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 어느 한쪽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없고요. 보수와 진보는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두 개 모두 존재해야 더 안전해요. 때로는 오른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때로는 왼쪽으로 기울기도 할 테지만 균형이 잘 잡혀야 비행기에 탄 승객이, 국민들이 더 편안한 여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권력이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게 교훈이죠.
국민들 입장에선 각 정당이 서로 경쟁하며 더 나은 정책을 펼치고 집권 여당도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로 외면받은 보수 야당이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해요. 지금은 태극기 흔들며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다가 저절로 시대착오라고 하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갇혀버린 형국이네요. 사실 국민 대다수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제대로 된 일자리와 경제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달리 말하면 어느 정당이 더 좋은 정책으로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편안하게 먹고 살줄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더 좋은 복지와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요. 주식에 비유하자면 지금부터 올라갈 주가가 어느 종목일까 하고 비교 분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선거제도에 비유될 테고요. 가까운 미래에 어느 정당의 정책이 내 삶에 더 보탬이 될까 하고 베팅하는 게 선거인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죠. 법을 잘 아실 테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볼게요. 그런데 법조인 출신들이 미래통합당 쪽에 더 많아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보수의 최고 가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말했었죠.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번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네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스페인 신생좌파정당 포데모스 당을 방문해서 세계적인 추세인 사회민주주의 제도를 배우시길 권장합니다. 포데모스는 우리말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영어로 We can do it 이라는 뜻이라네요. 현재 사회노동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포데모스당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임차인 보호방안 등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제 당,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번에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고 자기 당으로 돌아갔죠.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어떤 전쟁을 펼쳐야 할지 두 분 모두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범야권은 110석이나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국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보수 야당에 110석만큼의 국민이 준 권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여권은 190석의 의석을 가졌잖아요.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처럼 우물쭈물 열린우리당의 우를 범한다면 국민은 또 냉정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받아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할지, 또 상대에게
내어줄 것은 무엇인지 치밀한 협치의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은 협치의 전쟁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이 지켜봅니다. 온 세계가 지켜봅니다. 세상이 하루하루 너무 빨리 바뀌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 주춤거리는 이때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그동안 국가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능력은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앞장설 때입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 전 세계를 앞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자, 좋아요, 구독, 아래에 화면 아래에 있어요. 나중에 찾아가서 꼭 눌러주세요. 이슈앤 인수TV의 이인수였습니다. 안녕.